제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그 어떤 발언보다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밝히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1년 5개월 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분합발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의사당 상공을 가로지르던 그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분명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누가 이곳 국회를 지켰습니까?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고 국회 정문에서 우리 의원들을 담 너머로 넘겨줬던 시민들이셨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고 밤을 새운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것이 이 국회였고, 이 헌정질서였고, 이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결하는 세 번째 제10차 개헌안은 그 어두운 밤 국민이 맨몸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헌법의 반석 위에 새겨내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탄핵을 끝내 이뤄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명령에 헌법적 책무로 응답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외쳐온 광주 전남에 우리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유신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 민주항쟁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길을 열어주신 우원식 의장님과 4월 함께 개헌안을 발의해주신 6개 정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마침내 하나로 모여서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헌안 표결이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그리고 국민의 역사를 더는 거스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표결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건널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마와 광주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불법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짓밟히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균형 발전 책무를 명문화하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그리고 개혁신당 어떤 의원도 여기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반대할 명분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국민의힘 사과하셨습니다. 전륜을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주권자 국민에 복무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말에 일말의 진심과 책임을 다하신다면 오늘의 표결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윤 어게인의 그늘에서 걸어나와서 국민 앞에 양심대로 그리고 소신대로 투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누가 헌법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잔재에 매달렸는지, 그리고 누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고 누가 끝내 내란 수계의 편에 남았는지, 장동혁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과 개혁신당, 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개헌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4.19의 피가, 부마와 광주의 외침이, 유월항쟁의 함성이 그러했듯 12.3 내란을 물리친 국민들의 정신도 마침내 헌법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전복 불가능한 민주 헌정 질서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더 넓은 기본권의 확장으로, 더 깊은 권력 구조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표결에 임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그리고 표결에 임해야 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당론보다, 진영보다, 정파보다 국민과 역사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6.3 동시 국민투표까지, 그리고 그 너머 전면 개헌의 길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해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년) 만에 개헌안이 여기 본회의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원내 국민의힘을 뺀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찬성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 소중한 역사적 현장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찬성 토론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처절했던 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한 발짝이라도 더 국민들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유상범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반대 논리를 늘어놓고 갔을 뿐입니다. 역사적인 10차 개헌의 국회 의결이 국민의힘의 집단 거부로 막혀 있는 것은 매우 침통한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헌법을 돌려주는 이 역사적 순간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비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2.3 개헌 그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개헌 해제를 표결하러 왔던 17명의 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마지막으로 호소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규태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12월 3일 그날 밤을 기억하십시오. 김재섭 의원님, 다시금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김영동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박정원 의원님, 부당한 당론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서범수 의원, 신성범 의원, 잘못된 역사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재준 의원, 최소한의 보수의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장동영 의원, 제발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성국 의원, 정현훈 의원, 국민들이 기대하는 합리적 보수의 모습이 지금 이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진우 의원, 아무리 망가져도 헌법기관의 기본적 책무는 다합시다. 조경태 의원, 개헌의 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한지아 의원, 평소 소신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에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초심이 있다면 다시 되찾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망가진 윤핵인 세력의 망가진 국민의힘을 지키고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분 없는 반대 그만두고 지금 당장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통해 피땀으로 일궈온 1987년 헌법체제가 단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야만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국가폭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로 해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진정한 과제는 여전히 국회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점마다 헌법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9년 동안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의원식 의장님과 여야 6당이 합의 발의한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승리를 헌법에 새기는 일입니다. 단순한 법 전문 수정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자 헌법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다짐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제명의 한글화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헌정 질서가 총칼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장치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안이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멈춰버린 헌법의 시계를 다시 돌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갈등의 소지는 가감히 덜어내고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의석을 방패 삼아 본회의장에 불참하면서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개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선거용 개헌이다. 연임을 위한 수순이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으로 당론 반대만 고수하면서 윤어게인 내란 옹호 세력 공천까지 이어지는 일말의 행보를 보면 진짜 이유가 내란 세력 보호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략적 셈법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단계적 개헌을 새 헌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 당략에 매몰되어 보이콧만 일궈나는 국민의힘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번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39년 된 헌법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 살아갈 새로운 시대에 든든한 외투를 준비합시다. 지금 개헌의 문을 여는 최적기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의 첫 걸음을 내딛읍시다. 39년 만에 개헌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이 개헌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보당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39년 만에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결과임을 다시금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 원칙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헌의 상시성과 역동성 회복입니다. 헌법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헌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헌법을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헌법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39년 동안 무수히 많은 개헌을 논의했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은 없었고 정치적 계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헌 블랙홀이라는 낡은 시각에 사로잡혀 여야의 완벽한 합의를 빌미로 매번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정치적 함의는 완전히 이번에는 다릅니다. 합의한 것부터 먼저 실현하는 이번 개헌은 멈춘 개헌의 시기를 정상으로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며 상시적, 지속적 개헌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입니다. 개헌은 닫힌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상시적, 단계적 개헌, 부분 개헌도 이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기 텅 빈 자리 국민의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개헌안에 담긴 집단적인 보이콧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표결 불성립으로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헌정 절차를 멈추고 국민 주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자의 국민 투표권을 막는 것은 윤석열 탄핵 표결 보이콧처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면 역사가 당신들을 기록하고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개헌은 헌법에 숨을 불어넣는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의 최종 선택권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노정면 의원, 모경정 의원, 문금주 의원, 손명수 의원, 이건태 의원, 손설 의원, 이혜민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로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수기식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의원 성명란에 기재된 본인의 성명을 확인하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무효별로 의원 성명이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입선한 동안인데 개헌특위 처음 해봤다. 개헌특위 처음 해봤다. 처음 한다고. 의장님 그동안 정말 의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냥 의원들 몇 명 들어갔잖아요. 그때 멤버 중에 찍어서 제일 먼저 싸우다니까. 거의 정문 돌파 싸우. 의장님 이건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야지. 오늘 속상하시겠어요? 내일 또 하시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뵈요. 저도 악수 안 왔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내일 봐야 돼. 오늘 제주도가 비행기 표 끊었는데. 내일은 딴 사람이 인사하고 부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전용기 띄워드릴게. 전용기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덕분에 잘 갔다 왔네. 의장님 이번에
투표가 대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직접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 찬반을 투표할 기회를 없애는 것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개헌안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당의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국민의 대표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표결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신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들어와서 찬성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의원 각자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반대 당론,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 불참을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양심과 소신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주권 위임은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에게 한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12.3 비상개헌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여야 모두 5.18만 되면 수차례 약속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39년 동안 변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낡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행복에 나라의 미래에 맞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당이 이래서 야당이 이래서 나열하며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원히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국민의 뜻보다 정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당리당략은 없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개헌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동의하고 국민들 뜻도 알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나갈 기회, 불법 계엄을 차단할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39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개헌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개헌의 최종 판단 역시 국민의 몫입니다. 국회가 그 판단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의 기회를 막는 것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과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시면 들어와서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십시오.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도 못하게 해서 본인의 소신을, 양심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횡포입니다. 정당의 횡포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들어와서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들어오질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개헌의 최종 절차는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표결 과정에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개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말고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개헌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개헌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안 들어옵니까? 개헌의 정쟁을 엮어서 개헌 투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들어와서 개헌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1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습니다.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또다시 제2의 12.3 사태가 생기면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개헌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개헌의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회의 책무를 멈춰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항,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법조차도 지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이인영, 이강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투쟁과 희생이 쌓여 일궈낸 결실입니다. 그럼에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어 온 씁쓸한 현실은 우리 역사의 정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방 이후 친일의 역사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했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친일 재산을 조사해 환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담았습니다. 친일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일 재산 적발과 신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환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법적 한계로 환수하지 못했던 재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친일 재산, 단돈 1원도 단 한 평의 땅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두 건의 법안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정태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모경종, 위성곤,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최은석, 김태선,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오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산 439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김영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동중재 지원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영태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 특수학교 용지가 용이하게 확보되도록 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세대수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이용과 그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 경력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은 서지영 의원, 백승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부정행위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개 학술 지원 사업 성과의 소유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최기상 의원, 한병도 의원, 이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5월 4번째 주 월요일을 학교 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 학생 요청 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원의 지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백승화 의원, 정성국 의원, 김도읍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비대면 활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각각 추가하고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의령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애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진선미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도센터 및 시군구 센터와 연계 협력을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협치의 모범을 이끌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투표 안 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3인, 기권 7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가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복귀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과 박충건 의원, 황정화 의원, 노정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 황정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시행영상 이의신청 관련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 및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정동영 의원, 황정아 의원, 조인철 의원, 이혜민 의원, 김장겸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일괄 처리, 개별법상 시설 규제 완화,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 도입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 지원, 부대시설 설치 지원, 금융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근거들을 담아낸 법안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던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력 직접 거래 등 전력 특례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제외된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법안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대안이 통과되겠지만 법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 AI 발전 산업의 육성과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만희 의원, 조인철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 가상 광고 관련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도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7천을 돌파했습니다. 7천이라는 숫자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AI 강국으로서의 도약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AI 강국으로 갈 것인가, 누구를 위한 AI 산업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AI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신발끈을 허리에 묶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빠른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전략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 데이터 센터의 비용과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첫째, 이 법안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AI 강국 핵심은 데이터 센터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정부 출연 기관인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확장이 AI 강국 필수 조건이 아니며 AI 경쟁력 핵심의 우수한 AI 모델 연구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모든 대형 민간 센터에 일괄적으로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속도에 밀린 졸속 입법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과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합니다. 본 법안은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대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그 지역 전력망이 대규모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자는 전기를 아껴야 할 이유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할 이유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기업은 값싼 전력 특혜를 받지만 전력망 확충 비용과 송전망 갈등은 결국 국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됩니다. 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위험과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국민의 삶보다 기업의 속도를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합니다. 냉각탑 소음, 열섬 현상과 전자파 같은 부담도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본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조차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속도는 보장하면서 주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미국의 실패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소비했지만 고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규제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첫 6주 동안에만 30개 넘는 주에서 300건 이상의 데이터 센터 규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겪은 혼란을 우리나라가 왜 똑같이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른 길도 있습니다. 2021년 안양시 LG U+ 센터 데이터 센터 사례는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6차례 넘는 대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보호 장치 그리고 소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 짓는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역사회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위에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AI 강국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대기업의 속도만 앞세우는 AI 강국. 다른 하나는 환경과 안전,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AI 강국입니다. 국민의 전기와 물,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AI 강국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해서 환경과 안전, 공공성과 민주주의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술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 속도보다 책임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AI 강국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진흥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